오늘 크보 오랜만에 또 5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예, 오늘 크보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경기는 SSG하고 삼성의 맞치업이고요. SSG는 목금 휴식을 취했고, 일단 최근에 SSG한테 일단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경기를 좀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불판의 불안감들이 조금은 좀 완화됐다. 최근에 불펜들이 그런 대로 조금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경기를 좀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일정상에서 오는 그런 유리함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어쨌든 크보에서 이제 불펜을 믿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좀 좋아지긴 했다. 뭐 이 정도. 근데 크보는 어차피 불펜들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어차피 형들 올해 보세요. 불펜이 좋은 팀? 나는 없다고 봐. 그지? 근데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KT 불안하지. 두산도 불안해. 기아도 최근 특정 선수들 기준으로 좀 불안하고. 그래서 뭐 불펜을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좀 올라가 있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은 금요일 하루 휴식, 최근 투타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상태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역시 불펜 일정이 괜찮다. 자, 일단 앤더슨은 최근에 좀 폼이 좀 약간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앤더슨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선수는 삼진 능력이 진짜 엄청나고 압도적인 그런 선수인데 삼진 능력이 조금 좀 떨어져 있고요. 이제 그리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실점, 피안타율 이런 문제들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 한번 잘 던졌다. 6이닝 무실점 호투했고요. 예, 근데 이 경기 한번 잘 던졌다고 폼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예, 삼진도 조금 좀 떨어져 있고. 삼성 상대 두 경기 모두 이제 승리 투수가 됐고요. L자책, E자책 피홈런은 두 방을 허용을 했습니다. 삼성이 지금 타격감이 뜨거운데 그 핵심들은 어쨌든 홈런 페이스가 상당히 좋다는 부분들이고 앤더슨은 정통 오버핸드이기 때문에 약간 피홈런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위로 좀 커버하는 그런 선수인데 오늘 문학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피홈런 문제가 약간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백정현이 이제 이 경기는 키를 좀 지고 있는 백정현이죠. 일단 최근 세 경기 진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일단 삼성이 뭐 일정도 괜찮고 뭐 불펜들도 때려박아 볼 자원도 있고 한데 일단 뭐 한 바퀴는 버텨야 뭘 박아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최근 경기들은 뭐 손 써볼 틈도 없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죠? 예. 8실점, 5실점, 9실점 했고 피안타도 10개, 7개, 13개, 피홈런도 3빵 3 이렇게 맞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딱 키를 쥐고 있어요. 예, 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일단 뭐 세 경기 정도 부진했으니까 이제 좀 좋아질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세 경기 동안 터진 게 좀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확실히 좀 신뢰하기는 어려운데 뭐 관건은 그거 같아요. 한 바퀴를 버텨라. 한 바퀴를 버티면은 그래도 삼성이 좀 불펜을 좀 박아보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일정이긴 하잖아요. 한 바퀴를 좀 버텨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스리 상대는 올 시즌 초반에 한번 만나 좀 좋지 않았고 이 역대 문학 원정의 스리 상대는 썩 좋지 않았다. 뭐 좋을 수가 없겠죠. 백종현 같은 타입의 선수들은 아무래도 피홈런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학에서의 등판은 뭐 항상 리스크를 수반되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경기의 핵심은 딱 백정현이에요. 그죠? 스서지가 최근에 타격감이 좀 좋아지는 감이 있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타격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높진 않고. 근데 어찌됐든 삼성이 불펜을 박아보려고 하면 일단 뭐 3회는 먹어야 뭘 해볼 거 아니야. 이제 3회는 먹어야. 아무리 삼성이 뭐 일정이 괜찮고 불펜이 많다 그래도 일단 3회는 먹어야 뭘 해볼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터지면 답이 없는 거고요. 예. 어쨌든 백정현은 스스지가 지금 타격감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문학에서의 백정현은 역시 뭐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그죠? 스스지를 가자니 스스지 빠따를 좀 못 믿겠고, 예. 그리고 뭐 삼성을 가자니 백정현이 뭐 너무 조 터지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참 어려운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예, 근데 일단 뭐 낮 경기에 좀 변수가 좀 있다는 점. 근데 제가 그래서 백종현 낮 경기 성적을 좀 찾아봤는데 낮 경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형들 크보는 낮 경기 성적을 좀 참고하기가 어려워요. 일리아보다는 낮 경기가 경기 수가 좀 적은 편이라서 샘플이 너무 적게 나오거든. 그래서 크보는 일리아만큼 참고하기는 좀 어려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하나 있다는 거. 일단 상대 전적은 7승 7패, 홈에서는 3승 2패. 최근에 양팀 분위기는 뭐 누가 봐도 삼성인데 이 백정현이 그냥 키를 쥐고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SSD 사이드를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근거는 스스지가 타격감이 여전히 좋진 않지만 조금씩 좀 좋아지는 경향이 좀 없지 않다. 백정이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최근에 불펜들도 일정들이 좀 괜찮기 때문에 앤더슨이 좀 적당히만 버텨주면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솔직히 좀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이 경기는. 백정현이 가늠이 너무 안 되긴 합니다. 다음 경기는 롯데 한화 반지 이상규. 일단 이거 미스매치죠. 예. 일단 어제 경기는 박세용이 6이닝 2실점 2자책으로 뭐 나름 잘 던져줬는데 불펜이 올라오자마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것도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한화를 상대로 이 나균환 씨가 아주 뭐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냥 솔직히 뭐 이 경기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형들 뭐 롯데가 좋아 보이죠. 근데 크보가 이런 경기가 진짜 잘 터져요. 그죠? 크보가 크보가 이런 경기가 진짜 잘 터져. 그래서 이거 뭐 일단 뭐 마인을 튕겨야 되는데 솔직히 랄브가 떨리긴 떨리죠, 그죠? 이런 경기는. 자, 일단은 하나 사이드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박상원이 한 달 정도 엄청나게 버닝을 하고 잘 던졌어요. 근데 박상원이 최근에 좀 불안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은 셋업맨이 좀 애매해진단 말이야, 한화가. 뭐 주연상이 좀 최근에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주연상은 그래도 오케이. 근데 지금 그 앞에 셋업을 해줄 박상원이 좀 부진하다는 부분은 역시 이제 한화에서도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승혁이라든지 다른 자원들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확실히 박상원이 최근에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일단 반즈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죠. 이제 부진하던 중에서도 나름 뭐 이닝 히팅 실점 어느 정도 좀 억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직전 스지 상대로 4이닝 6실점 4자책으로 크게 흔들렸고 이제 피안타도 8방이나 맞았습니다. 스스지가 타격감이 좋지 않은 시점에 만나서 이 정도 털렸기 때문에 오늘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볼 거는 하나가 상대 전적이 좋다. 그리고 하나가 최근에 타격감이 좀 안 좋다. 근데 어제 빠따를 한번 쳤잖아요. 소위 이제 롯데가 어제 빠따 기를 한번 좀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참고는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상규는 조금 기대치가 있는 자원이긴 한데, 이닝 팀 기대치가 좀 떨어져요. 그죠? 올 시즌 선발과 불펜에서 3.68이니까 뭐 나름 잘해주고 있고, 최근에 선발로 한번 기회 받아가지고 LG 상대로 3이닝 1실점 호투하기도 했고요. 근데 뭐 이닝을 많이 못 먹으니까요. 일단 최근에는 뭐 커터도 조금 던져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커터, 싱커, 포심, 그리고 구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던지고, 확실히 기대치가 있는 선수긴 한 것 같아요. 한 바퀴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자원 정도는 좀 되는 것 같다. 근데 볼질 이슈가 조금 있다는 부분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죠. 이런 경기가 진짜 크보에서 되게 좀 위험한 경기긴 위험한 경기인데 일단 뭐 하나도 박상원이 조금 부진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간다리 불펜들도 기대치가 그렇게 썩 높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롯데도 최근에 탈감도 조금 좀 죽는 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의 롯데 빠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롯데를 안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마인을 튕구실지 안 튕구실지만 좀 고민을 해보실 만한 경기인 것 같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경기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롯데 승마 10점은 오버 정도 한번 볼게요. 요 경기는 반지가 조금 좀 점수를 주면은 그래도 오바가 날 가능성은 좀 있죠. 반지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오바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대 KT, 곽빈 대 고영표. 일단 어제 야쿠르트 경기 전에도 아오키 은퇴식을 했거든요. 뭐 폭풍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아오키짱이. 그런 경기들은 이제 꼭 이기기 또 이기잖아. 뭐 동기부여도 잘 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오늘도 이제 니퍼트가 은퇴식을 드디어 합니다. 근데 너무 늦게 해주는 거 아니야? 해주려면 좀 일찍 해주지. 어. 일단 KT에서는 은퇴식을 이제 뭐 이렇게 해줬죠. 이제 좀 작게나마. 근데 좀 두산도 좀 일찍 좀 기분 좋게 해주지.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요? 옛날에 리포트가 거절했대? 왜 그랬을까? 팀을 옮겨서 거기서 서운했나? 아무튼 뭐, 오늘 뭐 시구를 한다고 하고요. 뭐 두산 입장에서도 좀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도 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긴 하지. 최강약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와서 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뭐 알 길이 없고요.
크트에서는 하긴 했어. KT에서는 해줬고, 그래서 두산 팬들이 되게 고맙다고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KT가 그런 건 잘하죠. 예전에 안영명 선수 은퇴식도 열어주고. 아무튼 뭐 은퇴식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곽빈이 나오죠. 이게 곽빈이 올 시즌 KT 상대로 뭐 거의 뭐 여포예요, 그죠? 직전 경기 KT전에서도 6이닝 1실점 승투를 가져갔고 KT 상대로 올 시즌 5경기 등판해가지고 4승. 이거는 뭐 여포 기질을 좀 보여주는 곽빈이고, 뭐 두산 상대로 형준이가 되게 잘 던지거든요. 거의 극급으로 올 시즌 퍼포먼스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두산의 곽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뭐 아주 극단적인 상대 전적이 많은 팀인데 지는 팀한테는 엄청 지고 이기는 팀한테는 엄청 이기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올해 KT한테는 엄청 많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고용표는 직전 경기 NC 상대로 6이닝 3실점 승투를 가져갔지만 이 경기가 이제 득점 지원을 충분히 받은 경기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피안타를 8방이나 내줬다는 점 역시 생각해 볼 만한 대목. 우리가 야구가 변수가 많고 어려운 부분은 이 득점, 선취점, 그리고 득점 지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경기 흐름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정말 야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세이브 매트릭스도 보면은 이 레버리지 상황도 이제 따로 체크를 하잖아요. 하이 레버리지, 로우 레버리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불펜들도 그런 레버리지를 따로따로 매겨가지고 그럴 때는 더 스태미너를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세이버에서는 다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득점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피칭 경기 결과에는. 근데 아무튼 그랬고, 최근 폼이 약간 좀 좋아진 감이 있기는 있어요. 삼진 능력도 조금 좋아지기는 했고, 체인지업도 좀 요즘에는 저는 체인지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체인지업이 그래도 조금 좀 잘 떨어지긴 잘 떨어져. 근데 역시나 뭐 피안타도 너무 많고 확실히 기대치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두산 상대 역대 엄청나게 강했지만은 올 시즌 2경기에서는 2패, 5이닝 2실점 경기도 있지만 9피안타를 두들겨 맞았음. 영표는 근데 진짜 최근에 영표는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느낌이에요, 솔직하게. 그죠? 피안타를 너무 많이 맞고 주자출루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제 병사를 유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기를 잘 던지냐 못 던지냐가 좀 갈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두산도 타격감이 좀 좋지는 않긴 한데 아우, 올해 용표는 정말 뭐 믿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냥 이거는 최근에 용표는 솔직히 좀 운이 따라줘야 돼. 어쨌든 뭐 땅볼 유도는 되잖아요. 땅볼 유도는 되니까 그 땅볼들이 뭐 병살이 되면서 또 두산이 또 홈런 못 치면 답답한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그런 거에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두산을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경기도 너무 빤히 보이는 경기거든. 그래서 은근히 좀 쎄함은 좀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요거는 뭐 두산이 올해 KT 상대로 워낙 강하기도 했고 선발에서의 매치업에서 체급 차이도 조금 난다고 보거든요. 그죠? 최근에 영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피안타가 꾸준히 7개, 8개, 9개 계속 피안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건 솔직히 좀 기도 메타 같아요, 영표는. 그래서 은근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두산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KT가 좀 나은데 야, 이거 영표를 믿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KT 쪽 리스크는 최근에 이제 불펜들이 필승조 라인들이 조금 삐걱거리고 있죠. 자, 다음은 NC하고 LG. NC는 이제 KT 상대로 스윕 패배를 당했고요. 이제 타격감이 약간 좀 식은 감이 좀 있긴 한데 여전히 좀 안타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고점 찍고 타격이 조금 좀 내려온다 정도? 내려온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LG는 롯데키움 상대 2패. 불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이제 오스틴의 출장 여부가 오늘 좀 중요하겠죠. 아마 근데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문성주. 오늘 이제 오스틴은 진짜 내야 돼. 왜 그러냐면 요키시가 딱 1회 마운드 올랐을 때 요거 해야 돼. 안녕하세요. 요거 하고 오스틴 오늘 필요해. 오스틴. 음. 일단 요키시는 그 복귀전이 충격적이었죠. 일단 뭐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두들겨 맞아도 좀 이상하진 않긴 한데 아무래도 좀 구속이 좀 약하고 구위가 약한 팀은
그 투수를 상대로 LG가 진짜 뭐 폭발적인 방망이를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키시가 오늘도 조금 좀 위태로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3경기 연속 승투고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볼넷 삼진 비율, 피안타율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전히 구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평균 구속이 지금 직전 경기도 139가 찍히거든요. 예, 평균 구속이 140 언저리에 가 있기 때문에 느린 공 요런 거는 LG가 좀 잘 쳐가지고 확실히 조금 위태위태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최근 3경기에서 잘 던지긴 했지만 구위가 여전히 좀 아쉽기 때문에 역시 뭐 최근에 그 NC가 뭐 득점 지원 확실히 이런 부분들 연표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LG가 NC가 좀 빠따가 좀 좋았기 때문에 득지를 팡팡팡 받았다는 부분도 좀 감안할 만한 것 같고 일단 에르난데스는 기아전 6실점 부진 이후에 이제 홈에서 하나 상대로 5이닝 2실점 승투 확실히 이제는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타임이긴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마이너에서의 성적보다는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확실히 저는 공인고가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선수가 마이너 성적을 봐도 스플릿 데이터가 이 정도로 차이 나는 선수가 아닌데 좌타자 쪽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요거는 체인지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고인고 적응이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일단 우타 상대로의 성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NC 상대로는 좀 강점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확실히 좀 기대치가 엄청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는 좀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계속 품어보고 있기는 한데 확실히 좀 고인구 적응이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발의 매치업은 좀 비슷비슷하거나 저는 에르난데스가 조금 더 높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 양 팀 다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많이 좋지가 않죠. 양 팀 다 이제 공통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불펜에서의 불안감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타격감도 약간 침체, 약간 침체. NC도 최근에 조금 득점력이 점점 하락하는 모양새가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두 팀 다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가 않다. 근데 뭐 저는 소위 LG가 한번 이길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LG가 이제 타격이 좀 안 좋기는 안 좋고 연결도 좀 잘 안 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LG가 그 타격이 안 좋은 구간이 그렇게 오래 가는 팀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9위 구속이 좀 느린 요키시를 상대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LG가 오늘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불펜은 둘 다 불안해가지고 불펜은 뭐 누가 먼저 터트리냐 싸움이 좀 될 것 같기는 하죠, 그죠? 예. 누가 먼저 빵 터트리냐 거기서 좀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LG 승마 10.5는 오늘은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사이드. 자, 기아 키움은 아오 요거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어려운 경기인데 야,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너무 좋죠. 흠잡을 게 없죠. 예, 타격도 좋고 이제 불펜도 이제 휴식도 받고 이러니까 불펜들도 퀄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 최근 2경기에 타격감을 약간 끌어올렸다는 점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고요. 예. 스타우트는 시즌 두 번째 등판에서 키움 상대로 5이닝 1실점 호투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만난다는 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스타일상 일단 좌타에 좀 강점이 있을 만한 스타일이에요. 그죠? 약간 크로스 형태, 극단적이진 않지만. 예. 그래서 이 좌타 라인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움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강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투수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타 상대가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아직은 샘플이 많이 안 쌓여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선수는 체인지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체인지업의 무브먼트나 완성도는 꽤나 좋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 약간 이제 크로스 형태의 투수들이 체인지업을 던지면 이게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렇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팔각도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거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체인지업 완성도 자체는 괜찮다. 그래서 우상바 문제가 아주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아주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뭐그 정도.
후라도 최근에 약간 좀 아쉽긴 하죠, 그죠? 최근 두 경기에서 실점들이 좀 많긴 많았는데, 근데 이게 실책들이 좀 껴 있었고요. 자책점은 3점씩만 기록하면서 여전히 이제 꾸준 가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후라도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실책들이 좀 나왔던 경기들이라는 거. 올 시즌 기아 상대 4경기 등판해서 3경기는 퀄스 풀을 찍었고요. 이제 한 경기는 7실점. 기아 원정에서는 약간 아쉬운 성적을 찍기는 했다. 음. 어쨌든 후라도가 최근에 약간 아쉽긴 아쉬운데 그거는 이제 실책들이 많이 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후라도는 어쨌든 그래도 기대치가 있죠, 그죠? 결국에는 퀄스 언저리는 분명히 해주는 선수고 기아가 이제 빠따가 엄청 좋은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퀄스급 기대치는 좀 있다. 근데 이제 후라도가 내려갔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우트도 저는 꽤나 좀 싸워줄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라도 못지않게 일단 좌타자 쪽에 강점이 확실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킴 상대로는 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두 경기를 던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이른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기대치를 좀 올려볼 만한 선수인 거는 같다. 그래서 역시 뭐 배당이 좀 아쉽긴 아쉬운데 그래도 기아 사이드를 안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기아는 정말 뭐 흠잡을 게 별로 없는 팀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아 승마 9.5는 저는 스타우트가 좀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서 9.5 언더사이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승마 9.5는 언더.